자, 치왕제가 죽고 막 세상이 어지러웠을 때 이제 초나라의 항우, 한나라의 유방, 자, 이런 두 영웅들이 이제 다투게 되는데, 자, 우리 저 초회왕이 항우와 유방한테 관중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왕이 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죠. 그 두 영웅이 이제 레이스, 그러니까 경쟁을 하게 되는데, 먼저 함양에 들어간 건 누구예요? 네, 유방이 먼저 들어갔죠. 자, 유방은 함양에 들어간 다음에 그 진나라 왕 자영한테 옥세를 받고 진나라 왕 자영을 항복을 받아줬죠. 그리고 진나라 백성들도 유방이 어떻게 대했어요? 잘 대해줬죠. 네, 죽이지 않고 잘 대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나라 사람들 괴롭히던 법도 다 없애고 몇 개로 줄였죠? 네, 약법 3장이라서 3개로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진나라 백성들이 막 유방한테 환호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초회왕의 약속대로라면 이제 관중에 먼저 들어간 유방이 관중의 왕이 돼야 됐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항우가 조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그函谷관 근처로 왔죠. 항우 화가 잔뜩 났어요. 네, 자기는 조나라 멸망시키고 한참이나 걸려서 이제 관중에 오게 됐는데 유방이 먼저 쏙 관중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화가 잔뜩 나와 있는 상황에서 유방이 겁을 먹었죠. 그래서 함양 밖으로 나와가지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죠. 자, 이때 홍문이란 곳으로 이제 항우가 유방을 오라고 하죠. 네, 기억나죠? 자, 이 홍문에서 그 항우가 유방을 불러놓고 술자리를 만들었죠. 네. 근데 항우의 책사였던 70이 넘은 노인 범, 청, 범, 네, 징징징. 범증이 네, 유방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항우는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유방을 죽이려고 했는데 유방이 비굴할 정도로 머리를 숙이는 모습이나 그리고 유방을 평소에 자기 라이벌로 생각을 안 했던 항우가 유방이 이렇게 다 자기가 그 함양도 비우고 머리 숙이면서 항우를 기다리느라고 내가 뭐 보물창고에 손도 안 대고 이런 식으로 저자세로 나오니까 차마 또 유방을 죽이기에 마음이 좀 약해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항우가 유방을 못 죽이고 있는데 이때 범증이 항장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칼춤을 추게 했죠. 기회를 봐서 유방을 죽이려고 했는데 한때 장량한 때 은혜를 입었던 항백이라는 사람이 항장의 칼솜씨 칼춤 상대가 돼가지고 같이 칼춤을 췄죠. 자, 이래서 그 유방과 항우를 앞에 두고 항장과 항백이 서로 막 칼싸움을 막 살벌하게 험악하게 벌이는 가운데 이제 대충 사람들이 눈치를 챘죠. 이거는 지금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행동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 칼춤을 중단을 하게 되고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저 우락부락한 개장수 번쾌가 들어와가지고 막 고기를 썰어 먹고 술을 막 퍼마시면서 항우 앞에서 우리 그쵸. 자, 우리 죽은 유방은 항우 당신을 위해 가지고 함양성을 비워놓고 네, 보물창고에 손도 안 대고 자 모든 걸 항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함양성도 비웠는데 왜 우리 주군을 해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네, 항우를 도리어 그 번쾌가 꾸짖었죠. 번쾌가 남자답게 술 먹고 고기 먹는 걸 보고 항우가 껄껄껄 웃으면서 번쾌를 좋아했다 그래요. 자, 유방은 얼마 안 있다가 화장실 간다고 핑계를 대고 연내 자리를 빠져나왔죠. 네, 장량이 꾀를 부려서.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죠. 자, 이렇게 이 홍문의 연회에서 간신히 유방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자, 항우는 그 유방이 비워놨던 함양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자마자 누구부터 죽였을까요? 항복한 진나라 왕 자영부터 먼저 죽여요. 자, 진나라 왕 자영은 분명히 유방한테 옥새를 가져다 바치면서 항복을 했는데 항우가 자영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죽여버리죠. 그 다음에 진시황제가 만들어놨던 함양에 있었던 어마어마하게 큰 궁궐도 다 어떻게 했어요, 항우가? 쌀. 다 불질러 버렸죠. 그리고 죄 없는 진나라 백성들도 대부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시황제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그 진시황제 무덤도 파헤친 다음에 여기다도 불을 질렀죠. 자, 항우의 이런 행동들은 진나라 백성들의 분노를 샀죠. 그래서 진나라 백성들의 민심이 항우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항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함양을 불지르고 자기가 천하에서 제일 힘센 사나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하냐면 중국 전 지역을 18개로 나눠요. 몇 개요? 18개. 그리고는 어, 자기를 특히 열심히 도왔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땅을 주면서 그 땅의 왕이 되게끔 해요. 자, 항우가 이렇게 중국을 18개로 나눈 다음에 임명한 왕들을 18 제후 왕이라고 불러요. 자, 항우는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나라 출신이죠? 항우. 할게요. 초나라 출신이죠. 항우가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초나라 출신. 자, 항우는 요 초회왕이 있는 팽성 지역을 서초라고 부르고 자기를 여기에 왕으로 스스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서초 패왕이라고 불러요. 자, 초나라의 패는 뭔가 다 장악하다, 제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항우가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서초 패왕. 그러면 원래 초나라의 패왕은 자기보다 위에 사람이었잖아요. 이 초나라 회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 있겠죠? 먼저 형식적으로 왕보다 위에 뭐가 있죠? 아니, 한대. 황제가 있죠. 이 초회왕을 황제로 높여요. 의제라고 해서 황제로 높임. 제는 황제 제자죠. 초나라 의제로 높이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을 이제 땅을 나눠주는데 자기를 열심히 도와서 한국관 안에 들어가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는 좋은 땅을 주고 왕자리를 주고. 근데 반면에 자기한테 별로 도움을 안 줬던 사람들한테는 땅도 주지 않고 왕으로 임명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 원래 당연히 이제 왕으로 임명돼야 될 사람들이 왕으로 임명이 못 되니까 불만이 많았겠죠. 자, 그래서 이 18명 제후 왕들끼리 자, 서로 뭔가 이제 다투거나 땅을 가지고 서로 싸울 조짐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항우 말고 유방. 자, 항우는 유방을 어느 땅을 줬을까요? 좋은 땅을 줬을까요? 가 가득한. 그렇죠. 안 좋은 땅을 줘요. 자, 봐봐요. 네, 농사도 안 되는 땅. 자, 넘어가 보세요. 사진. 딱히 준 거라도 얼마나. 자, 여기 이게 항우가 18 제후들을 이제 땅을 나눠서 임명해 준 그 지도인데 자, 유방한테는 여기가 관중이었단 말이야. 아까 우리 그 함양이 있었던. 여기 함양은 지금 이름 표시도 안 돼 있죠. 이 왜 표시가 안 돼 있을까요? 망해서? 그치. 항우가 다 어떻게 버렸어요? 불태워 버렸죠. 불태워 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도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완전 폐허가 된 거예요. 자, 관중이죠. 그리고 불은 꺼졌어요. 불은 꺼졌죠. 비 와서 꺼졌나 보네. 뭐 그쵸. 한 일주일을 탔다 그래요. 그만큼 탈 게 또 많았다는 것도 맞는데 자, 여기 이 남쪽을 흐르는 이 강이 장강이라는 긴 강이라 그랬죠? 장강 들어봤죠? 이 장강으로 합류하는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있어요. 이 강이 한수라는 강이에요. 무슨 강? 재활용을 했죠. 여기 한자 옆에다 수 붙였죠. 이 강 이름이 이 한이었다고 한. 유방에게는 요 한 지역을 땅으로 줘요. 근데 이 한 지역은 예전에는 이 한이라고 안 불리고 뭐라고 불렸냐면 요 더 깊은 지역을 축이라고 불렀고 조금 더 관중이랑 가까운 요 지역을 여기에 파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산, 대파산의 그 파를 따가지고 파라고 불렀어요. 촉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네. 자, 요 가운데 있는 요게 벌레 춤. 회자예요, 회. 이게 세 개가 모이면 뭐가 될까요? 벌레들이 드글드글 모여 있잖아요. 벌레 충자가 된다고. 네. 자,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촉지역은 뭐가 많다? 벌레. 벌레가 많은 곳. 자, 파라는 곳은 이렇게 써요. 자, 이거는 구수가 이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글자일까요?
한자면서 저런 글자는 이거는 뱀, 사자예요. 이 뱀이 파산에는 뭐가 많다? 뱀. 뱀이 많다. 그리고 여기는 벌레와 뱀이 많은 다 산지란 말이에요. 굉장히 험악한 지역이에요. 지금 2026년에도 여기 한번 가려 그러면은 막 버스랑 이런 것들 타고 가는데 엄청 길도 가파르고 길도 다 외길이에요, 외길. 그래서 지금도 막 이 절벽이나 이런 데서 막 도로에서 차들 잘못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고 하는 지역인데 2026년에도 이게 이렇게 되게 험한 지역인데 그때는 어땠을까요? 더 했겠죠? 자, 이런 험지, 춘추전국 시대 때 죄인들이 죄 지으면 여기 유배가 가는 곳이 이 파촉이었단 말이에요. 유방한테는 이 파촉을 줘요. 그리고서 여기서 한수라는 강이 흐른다 그래서 한이라는 나라를 세우게끔 한다고. 자, 유방 입장에서는 이거 납득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죠. 한나라. 자, 보세요. 유방 입장에서는 관중에서 왼쪽으로 이동한 거죠. 왼쪽이죠, 그죠? 자, 이동한다는 뜻의 한자가 천이고 왼쪽이 좌죠. 좌천이라고 불러요. 아, 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뭐 전무나 아래 그 부장으로 강등됐어요. 이거를 강등이라고도 부르고 안 좋은 자리로 좀 내려가는 거를 뭐라고도 부른다?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좌천이라고도 불러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좌천. 유방이 어디로 쫓겨갔을 때? 파촉으로 쫓겨갔을 때. 자, 유방이 이때부터 세운 나라 이름 뭐예요? 한나라. 유방은 한왕이라고 불려요. 이때부터. 한왕 유방. 자, 관중에서 요 남정, 이 한나라 수도로 쫓겨가는데 이때 유방의 그 오른팔이자 책사,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장량이 유방한테 하나 제안을 해요. 자, 이 한나라로 들어갈 때는 다 산지라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그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그 왜 밧줄 같은 거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왜 나무 다리 있잖아요. 자, 요런 다리들이 많았는데 이 길을 잔도라고 불렀거든요. 잔잔바리 할 때 그 잔이에요. 그냥 딱 이렇게 크게 나 있는 길이 아니라 잔잔바리 길 무슨 도라고요? 잔도. 네, 산과 산을 연결하는 그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잔도들이 그래도 있었는데 장량이 이 들어갈 때 잔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을까요? 끊어. 끊으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끊으라 그랬을까요? 세내거나 불질르거나 불을 태우라고 했다고. 자, 근데 이거 잔도마저 불태우면 나중에 이거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돌아갈 길을 어떻게 해버리라는 거예요, 장량이?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유방은 의아했어요. 이걸 왜 태우라는 거야? 자, 장량은 유방의 오른팔인데 왜 잔도를 불태우라고 했을까요? 어, 그쵸? 이 잔도를 불태워서 여기로 쏙 들어가면, 불태운다는 거는 다시 나올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시골 구석 파촉에 짱 박혀서 나올 생각이 없다. 야심이 없다는 거를 항우를 안심시키기 위한 어떤 계책으로 말해 이렇게 잔도를 불태운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장량이 나중에 이제 유방한테 귀띔을 해주는데 이 관중으로 몰래 돌아가는 지름길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다. 그렇게 해서 잔도가 불태워지고 유방은 이 파촉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이제 항우 얘기를 좀 할게요. 항우는 이 좋은 땅, 함곡관과 네 개의 관문이 수비하고 있는 관중 지역을 차지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범증은 생각이 여기를 수도로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 됩니다라고 얘기했고 함양도 불태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항우 고집 세다 그랬죠. 함양을 어떻게 했어요? 굳이. 불태웠어. 그걸 다 불태워버렸어요. 진시황이 애써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를. 그리고는 자꾸 어디로 가겠다 그랬을까요?
나는 초나라 사람이니까 초나라로 갈래. 그러는 거예요. 자, 적이 쳐들어올 때 방어하기도 좋고, 진나라가 천하통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관중을 버리고 자기 고향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서초 지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범증이 이걸 뜯어 말리는데 굳이 여길 가겠대요. 자, 봐봐. 그러면서 항우가 이런 얘기를 남겨요. 자, 남자가 출세를 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건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는 뭘 뜻하냐면 한밤중에 비단 옷을 입고 길거리를 걷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명품 옷이나 비단 옷 입고 걸어 다니면 누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자, 비단 옷을 뜻하는 한자가 비단 금자에 옷 의자예요. 고향으로 돌아간다. 돌아갈 환자, 고향 향자. 자,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금의 환향이라고 불러요. 자, 나중에 상준이가 크게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어요. 자, 의대에 들어간 다음에 원래 살던 이 동네 다시 돌아왔어요. 뭐 그래봤자 서울이지만. 자, 금의 뭐라고 부른다고 출세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환향이라고 불러요. 네, 얘기해봐. 그 문화재문에 그 홍위병들이 상산 하향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하향자가 이 향자랑 똑같은 맞아요. 시골향, 고향 향자예요. 돌아가는 거. 네, 돌아가는 거 환자고 향은 시골이나 고향을 뜻하죠. 자, 그래서 아무튼 항우는 아득바득 우겨가지고 결국 관중을 버리고 이 서초 지역으로 돌아가요. 근데 서초 지역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자기보다 위에 의제가 있죠. 아까 자기 위에 초회왕을 의제로 올렸다 그랬잖아요. 그 의제가 있으면 자기가 여기서 왕노릇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제를 죽여요. 자, 여기 보면은 구강이란 나라 보이죠? 구강 영포라는 사람이에요. 영포. 원래 이름이 경포였거든요. 구강은 서초랑 다른 나라죠. 그 18제후강 중에 하나예요. 여기 그냥 요거 강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 같은 나라예요. 구강은. 구강. 자, 영포란 사람은 원래 죄수 출신이에요. 근데 큰 죄를 지어가지고 이마에다가 먹물로 그 자기가 지은 죄명을 쓰는 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먹물로 자기 이마에다가 평생 안 지워지는 그런 죄를 쓰는 벌을 받은 사람을 그 경형이라고 하거든요. 그 벌을 경을 친다 이런 말이 너 잘못하면은 이마에 먹물로 새길 거야라는 그런 위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 성이 영씨였는데 그 경형을 당해가지고 경포라고도 불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무기를 잘 다루고 힘이 아주 탁월해가지고 아주 그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항우 밑에 있던 이 사람은 항우를 잘 도왔다 그래서 구강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형산왕의 그 오예 이름이 오예예요, 오예. 임강왕 공호. 자, 항우가 이 오예, 공호, 영포 이 세 사람을 시켜가지고 자, 아까 그 소나라 회왕 의제라 그랬죠? 이 의제한테 좋은데 여행시켜준다 그러고 이 임강 땅으로 의제를 쫓아버려요. 그때 이 의제를 모셨던 사람은 누구? 오예, 공호, 영포 이 세 명. 이 세 명은 항우한테 어떤 명령을 받았을까요? 의제를 잘 모시라고 명령 받았을까요? 네, 잘 모시긴 모시는데 어디로 모시라 그랬을까요? 소파? 하늘나라로 모시라 그랬죠?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 말고 또 이제 보통 죽음을 상징하는 동네, 어디 지옥? 있어요? 저 물속도 어떻게 보면은 저 용궁이 있죠? 물속으로 사람이 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자, 여기 강이 흐르는 동네잖아요, 장강이. 자, 요 강가에 가가지고 의자한테 뱃놀이 시켜준다고 하고서는 배를 태워요. 그 다음 배에다 뭘 뚫었을까요? 뭐, 구멍을 뚫어요. 어떻게 살아요? 자, 나머지는 탈출을 하죠. 근데 의제는 배 구멍이 뚫려서 수장이 돼요. 자, 이렇게 항우는 자기 위에 사람인 의제를 어떻게 했죠? 죽였죠.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하극상이라고 부르고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죽였죠.
그때 신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시해했다 그러죠?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걸 뭐 한다고요? 시해라고 불러요. 살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티키라고. 자, 이렇게 해서 항우는 자기가 서초의 패왕, 서초의 이제 주인이 되고, 자기를 처음에 자기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줬던 의제를 죽여버렸죠. 자, 범증은, 봐봐. 유방이 저 파촉으로 들어갔지만, 저 유방은 야심 있는 사나이고 언제 다시 관중으로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 관중 지역, 예전에 그 진시황제 진나라가 다스리던 요 지역에 세 개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유방이 만약에 이쪽으로 나왔을 때 이걸 방어할 만한 그 장군들과 나라를 세우게 해요. 우리 예전에 진나라 마지막 장군으로 20만 죄수들을 데리고 항우를 위협했던, 항량을 죽였던 장한 기억나요? 그 장한이 여기다가 옥나라를 세우게 하고요. 이름 진짜 오나라. 자, 그리고 고노라는 곳에 적이란 나라를 세우게 해서 여기를 동해라는 사람이 장안의 부하였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왕 노릇을 하면서 유방이 나왔을 때 이거를 방어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약양이란 곳에 세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여기에 사마흔이 지키게끔 해요. 선생님, 어, 근데 왜 옛날 나라 이름을 네, 온, 저, 초, 신, 네. 뭐, 한, 세, 왜 전부 다 한 글자예요? 이게 다 땅 이름이에요. 딴 어, 이름, 예를 들면은 만약에 여기 중국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으면 일원나라, 개포나라, 수서나라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탄천에 있으면 탄나라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옹이라고 하는 거는 진나라에서 여기를 옹주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옹나라인 거예요. 세는 이렇게 그 전방의 성이나 이런 것들을 뜻하는 관문을 뜻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세. 적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여기 적이라는 오랑캐가 살았기 때문에 적나라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적, 세, 옛 진나라 땅에다가 나라를 만들게 하고 이거 여기다 왜 나라를 만들겠다고요? 누굴 방어하려고? 유방이 혹시 나와가지고 이 지역을 차지할까봐 요걸 이제 막아놓은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유방 쪽 얘기를 해볼게요. 보세요. 자, 근데 이제 유방이 파촉에 들어갔는데 파촉으로 이제 좌천돼서 이동해 가는데 유방을 따르던 부하 다 어디 출신이에요? 여기 초나라의 폐현 출신이죠. 기억나죠? 폐현에서 거병했던 거. 고향이랑 점점 가까워진 거에 멀어진 거예요. 엄청 멀어진 거죠. 2000km가 넘어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 4배가 넘는다고요. 자, 고향이 그리웠겠죠. 군사들이. 돌아가고 싶은데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점점 군사들이 이 파촉으로 들어가다가 몰래 어떻게 했을까요? 피해. 탈출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유방이 이제 이 파촉에 딱 정착했을 때 유방 따르던 군사 절반이 도망갔다 그래요. 자, 유방 입장에서는 엄청 실망했겠죠? 가슴도 아프고. 자, 그런 가운데도 유방 옆에서 끝까지 유방을 잘 보조하고 유방 군대를 어떻게든 도망가지 않게 하려고 어르고 달래고 군량 이런 것들 챙기고 했던 사람이 유방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소하. 네. 어, 자, 그리고 아, 장량은 이때 자기가 예전에 모시던 군주 한나라 군주를 모시러 잠깐 이동한 상황이어서 없는 상황이었고, 자, 그리고 또 한때 유방이랑 실갱이 벌이다가 이 사람이 다쳤는데, 그쵸, 유방한테 끝까지 의리 지켰던 말 잘 타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그 사람이 하후영, 의리의 아이콘들이에요. 자, 선생님 봐봐.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방 군대 안에서 이 군사들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잘못이 어떤 잘못이라고는 역사책에 안 나와 있는데, 자,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벌을 받아야겠죠. 근데 이 벌이 좀 커가지고 죽을 죄였나 봐요. 그래서 군인 몇 명이 불려와가지고 목을 잘릴 일이 생겼어요. 네. 자, 그런데 이 목을 자르려고 하는데, 자, 그 목 잘릴 차례가 된 병사 하나가
이 하우영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를 지금 죽이지 않고 살려주면 내가 이 한왕, 그러니까 유방이 천하를 통일할 만한 지혜랑 꾀랑 여러 가지를 내가 알려줄 수 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그래. 천재. 자, 그래서 하우영이 이걸 보고 뭐지? 죽기 전에 발악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사람 그 감각 있죠? 네, 촉이라고 하죠. 자, 하우영이 촉이 좀 있었는데 이 사람 말하는 게 좀 간절하고 진실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영이 이 사람 이제 목이 잘릴 차례였는데 죽이지를 않아요. 이것 네? 그쵸.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우영이 죄를 지은 건데 죽일 사람 안 죽인 거를 하우영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저거 질문을 해봐요. 자, 이거저거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막히는 게 없어요. 대답을 툭툭툭 잘해요. 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 같아가지고 이 사람을 자기 상관이었던 소아한테 데려가 봐요. 자, 소아도 이 사람한테 뭘 물어봐요. 자, 물어보는데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그 옛날 학자들의 책을 물어보는데 자, 막히는 게 없고 특히 병법, 군사 부리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이 거의 천재적인 거예요. 다 외우고 있어요. 아인슈타인. 이 사람 이름이 한신이라는 사람이었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한신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뭐지? 네, 초나라 사람이었고 이 사람 그 초나라에서 너무 이제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빨래터에서 빨래하던 아나한테 밥을 얻어먹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초나라 그 시장터에서 그 한신이 칼차고 다녔잖아요. 기억나요? 초나라 시장터에서 그 깡패들이 야 가랭이 밑에 기어봐. 자 그랬더니 한신이 어떻게 했어요? 기억했어요. 그쵸 그 가랭이 아래를 기어가기도 했던 그 굴욕을 당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 항량 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능력 있다고 자기 좀 뽑아달라 그랬는데 항량이 한신을 쓰긴 썼죠. 근데 뭘로 썼어요? 창 들고 문지기 하는 걸로 썼죠. 그래서 한신이 여기서 불만을 품고 황후 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 요때 유방 밑으로 들어와가지고 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아무튼 무슨 죄를 짓고 목이 잘릴 뻔하다가 하우영 눈에 든 거예요. 자 그리고 소하 눈에 들어서 이 한신이 이때부터 능력을 인정받아요. 소하가 한신한테 처음에 어떤 일을 맡겼을 것 같아요? 움직임이. 또 문지기? 네. 신발 잘. 자 군사들 하루라도 버티고 더 잘 싸우려면 밥을 잘 먹어야 되죠. 분량을 관리하는 일을 맡겨요. 자 이것도 엄청 중요한 일이죠. 네. 자 시속도위라고 해서 분량 나가고 들어오는 거 관리하는 역할을 맡긴단 말이에요. 자, 일을 시켜봤더니 한신이 일을 아주 잘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소아가 굉장히 만족해가지고 이 한신이라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신이 사라졌어요. 뿅하고. 자, 소아는 애타게 한신을 찾았어요. 근데 한신이 없어졌어요. 한신이 어디 갔을까요? 화장실. 어, 자, 도망을 간 거예요. 어디? 왜 도망갔을까요? 좀 화장실. 나는 군사를 잘 부리는 사람이지 이렇게 군량이나 관리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유방도 나를 잘 몰라주는구나 해가지고 실망을 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자, 근데 소아가 이 한신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촉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막 한신을 쫓아가요. 자, 그렇게 하루 밤낮을 꼬박 쫓아가가지고 혼자 모닥불 피우고 그 냇가에서 그냥 이제 그 길바닥에서 자려고 하는 한신을 만나서 한신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소화가 사라지니까 누가 당황했을까요? 한나라 왕. 빵. 유방은 소화도 도망간 줄 알아요. 그래서 엄청 실망하고 있는데 소화가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한신을 데리고 왔죠. 유방이 소화한테 가서 막 따져요. 너가 도망간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실망한 줄 알아? 너가 마지막 희망인데 네가 도망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막 하소연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소화가 유방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한신이라는 사람은 제가 분량 맡기는 일을 시켜봤는데 일을 엄청 잘했고 이 정도 일만 하다가 끝날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나라에 둘도 없는 뛰어난 장군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한신을 이렇게 축혀 세우는데, 나라 국자죠. 사, 선비사라고도 쓰이지만 장군을 뜻하기도 해요. 무, 어셈 없을 무자예요. 쌍 쌍, 둘을 뜻하는 한자예요. 쌍 자, 나라에 둘도 없는 뛰어난 장군이다. 이렇게 치켜 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한신을 소아가 축혀 세웠고 유방이 한신을 따로 불러다가 물어봐요. 이거저거. 자, 아니나 다를까 한신이 능력이 어땠다고요? 뛰어났다 그랬죠? 자, 유방 밑에는 개장수. 누구? 공채 번쾌. 옥지기. 감옥지기. 조참. 자, 그리고 피리 부는 사나이. 주발. 비단장수. 관영. 자, 군량 잘 관리하는 소하. 말 잘 타는 하우영.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유방 따라다니면서 막 전쟁에서 나름 좀 이겨보기도 하고, 군대도 부려보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유방 밑에 있는 그 한나라 군대를 아주 효과적으로 이끌 만한 카리스마 있는 대장군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장군을 누구를 임명해야 될지를 유방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장군들, 저마다 누가 대장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대장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능력들은 좀 부족한데. 자, 유방이 대장군, 자, 누구 뽑겠다고 발표를 하겠대요. 사람들이 다 긴장을 했겠죠. 자, 번쾌는 당연히 자기가 될 줄 알았어. 자기 힘이 제일 세니까. 자, 근데 유방이 입에서 누구 이름이 나왔어요? 한신 이름이 나온 거예요. 자, 부하들이 어땠을까요? 오마이 오마이갓 했겠죠. 쟤 뭔데? 자, 폐연 출신도 아니고 완전 듣보잡인데 왜 제가 갑자기 대장군이 되느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했는데, 자, 한신이 평소에 뭐 차고 다닌다 그랬죠? 헐. 칼 차고 다닌다 그랬죠? 그제서야 그 칼을 스르릉 꼽아 들죠. 자, 나는 한왕으로부터 대장군으로 임명받았다. 그죠? 한신. 지금부터 내가 이 한나라 군대의 대장군이고 모든 것들을 다 통솔할 테니까 내 얘기를 들어라. 내 얘기를 듣지 않으면 그때는 죽이겠다. 자, 이렇게 딱 선언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한나라 대장군으로서 한신이 처음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다. 자, 항우가 18 제후들을 임명했다 그랬죠. 근데 별로 공도 세운 게 없는데 그냥 항우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항우를 좀 도왔다는 이유로 큰 땅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도 있었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항우 곁에 없었다는 이유로 왕이 못 된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나라들끼리 뭐가 벌어졌을까요? 전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중국이 춘추전국 시대 때처럼 막 어지럽고 혼란한 시기가 돼버렸어요. 자, 이제 유방이 한신이란 대장군을 얻고 나서 그 장량이 알려준 대로 그 은밀하게 관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다 그랬죠? 요 지름길을 타고 관중으로 나와요. 자, 한신은 훌륭한 장군이라 그랬죠? 병사 부리는 데 있어서 탁월해가지고 자, 물이면 물, 불이면 불. 자, 온갖 자연 이런 지형이라든지 이런 물, 불을 이용해가지고 자, 이 유방을 방어하기 위해서 관중에 임명하는 옹왕 장한, 적왕 동해, 자, 세왕 사만 이런 사람들을 다 무찌르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유방이 드디어 관중으로 나왔어요. 자, 유방이 관중으로 나오니까 위나라도 유방에게 항복하고요. 하남왕 신양이란 사람도 유방에게 항복. 은왕 사마왕이란 사람도 유방에게 항복. 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유방에게 항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유방을 따르는 군대가 유방군이 이제 한군이 무려 56만 명이었다. 자, 유방이 평소에
점령한 지역 백성들 죽이지 않고 잘해줬다 그랬죠. 여러 가지로 유방은 인기를 많이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방이 이제 세력까지 얻고 대장군도 얻다 보니까 유방 인기가 점점 치솟기 시작을 했고 유방 밑에 몇만이 모였다고요? 56만 명이 모여요. 자, 항우는 이 제나라 지역을 제북, 제, 교동 해가지고 세 지역으로 나눴는데 이 제나라를 또 멀쩡한 제나라 세 개로 나눠놓으니까 세 나라끼리 어떻게 했을까요? 또 치고받고 싸워요. 항우는 이걸 평정하려고 자기 수도 팽성에서 나와가지고 제나라를 공격해 들어갔거든요. 자, 항우가 수도 팽성을 비웠죠. 이때 유방이 신나가지고 이 항우의 근거지인 팽성을 쳐들어가서 차지한단 말이에요. 자, 항우의 수도를 뺏은 거예요. 유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완전 좋죠? 이제 항우 저거 별거 아니네. 그때 댕전된 것처럼. 그쵸? 내가 이겼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근데 항우는 제나라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을 하고 팽성에서 자기 수도 팽성이 뺏겼다는 얘기를 들어요. 화가 많이 났겠죠? 유방 저놈이 자, 군대를 돌려서 팽성으로 돌아와요. 이때 항우를 따르는 군대가 3만 명이었다고. 적다. 몇 명? 3만 명. 와, 56만 대 3만. 6만. 자, 근데 좀 알아두실 거는 유방의 군대 56만 명은 자, 이렇게 뭐랄까 좀 단련되고 완전히 유방이 직속 부활하기보다는 유방이 잘 나간다고 하니까 어중이 떠중이로 들러붙은 군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쵸 오합지졸들이죠. 여러 나라들이 그냥 막 우수수 항복을 했다 그랬죠. 유방이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반면에 항우의 이 3만 군대는 어떤 군대일까요? 그쵸. 이 항우가 강동 여기 회계 지역에서 처음에 일어날 때부터 항우를 따라다니던 항우의 어떤 오른팔 왼팔 같은 정예병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유방은 팽성에 들어가서 뭘 했을 것 같아요? 놀아요. 유방이 원래 뭐 좋아한다 그랬어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눕는 거 좋아한다 그랬죠? 세 개. 그걸 해요. 술 먹으면서 여자랑 술 먹고 여자랑 눕는 거예요. 여자리. 불길한 예감이 들죠? 그리고 문제는 그 56만 명이 다 같이 술 마시고 놀고 먹은 거예요. 여자 아니야? 자, 항우의 군대가 접근해 오는데 방어를 제대로 안 하다가 3만 명이 자, 번개같이 팽성으로 쳐들어와요. 유방 군대는 술에 취해 있었고 제대로 이걸 방어하지를 못했겠죠? 자, 이 팽성 옆에 수수라는 강이 흐르는데 56만 명이 삽시간에 이쪽으로 도망가다가 이 강가에 절반 이상이 빠져 죽어요. 숨겼으니까. 그렇죠. 술 마셨고 막 적이 쳐들어서 찔러 죽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도망간 거예요. 자, 이때 유방이 이제 막 정신 차리고 도망가다 보니까 주변에 자기 따르는 병사들이 없어져요, 점점. 자, 그리고 유방은 당시에 마차를 타고 있었어요. 자, 마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말 잘 타는 하우영. 하우영. 그리고 그 마차 뒤에 누가 탔다고요? 유방이 탔고, 자, 유방의 큰딸, 나중에 노원공주라고 불리는 유방의 큰딸, 그리고 유방의 그러니까 유방의 아들, 유영. 이 세 명이 마차에 타고 하후영이 말에 채찍질하면서 막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 바람 핀다. 대박. 유방은 너무 급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왔을까요? 못 데리고 왔을까요? 네. 이 노원공주랑 유영의 엄마가 누구예요? 사람이요. 여태우죠. 근데 이때는 여태우가 아니라 여치라고 불리는 그냥 여자였죠? 네. 여황후겠죠. 여황후 왕의 부인이니까 여왕후. 그리고 유방의 아버지, 할아버지 유태공이라고 불리는 할아버지를 못 데리고 와요. 아빠랑 아내는 못 모시고
누구만 데리고 왔다고요? 아들이랑 딸만 데리고 도망을 가게 돼. 자, 근데 항우의 기병들이 막 추격을 해와요. 자, 근데 마차가 무거워야 잘 달려요? 가벼워야 잘 달려요? 자, 유방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아들이랑 딸을 들어서 마차 밖으로 던져요. 자, 너희 부모님들이 위급하다고 너희들을 차 밖으로 던진 거랑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건 아니죠? 근데 유방이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자, 우리 하우 형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말을 세워요. 그 다음에 버린 그 딸과 아들을 데려다가 마차에 다시 집어넣어요. 자, 그리고 가는데 또 항우 군대가 가까우니까 유방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자식들을 버려요. 자, 이렇게 아들이랑 딸을 계속 버리는 비정한 아버지 유방. 자, 그런데 그 아들과 딸이 이제 왕의 자식인 왕자고 공주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서 가야 되겠다는 마부 하우영. 자, 이렇게 옥신각신 실갱이를 벌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결국은 이 하우영이 정말 말을 잘 몰았나 봐요. 그 항우의 추격에서 좀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탈출을 성공을 해요. 네. 자, 다음 지도로 가볼게요. 아, 이제 마지막 지도예요. 이제. 그럼 이제 얘는 빠이다. 자, 보세요. 유방이 이제 항우의 군대에게 쫓겨가지고 이 형양성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쳐와요. 자, 유방이 형양성으로 이제 숨어 들어갔어요. 항우의 군대는 형양을 사방에서 포위하게 돼요. 유방, 항우. 자, 항우의 책사 누구죠? 범증. 범증은 어떻게든 유방을 여기서 끝장을 내야 된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유방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유방이 크게 패배한 다음에 형양으로 숨어 들어가니까 자, 평소에 유방을 갑자기 유방한테 항복하고 유방을 따르던 여러 제후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까요? 유방한테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누구한테 붙기 시작했을까요? 다시 항우한테 붙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세상 인심이라는 게 이래요. 갈대예요, 갈대. 자, 갈대가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휘죠. 근데 또 만약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휘게 되죠. 자, 갈대처럼 이 여러 제후들이 유방한테 붙었다가 항우한테 붙었다 한 거예요. 자, 유방 입장에서는 그쵸. 슬프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지금 이게 지금 무너져가는 자기 인기나 이런 것들 붙잡아야겠죠. 그래서 유방이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도 인기 때문에. 네, 형양에 있었던 자기 군사 잘 부리는 대장군 누구죠? 복삼수상 한신을 자기에게 배신한 그 제후들을 정벌하라고 황하 이북으로 보내요. 자, 당시 이 황하 이북에는 위나라가 있었고요. 위나라 왕은 위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갈대예요. 흔들리는 아이. 항우한테 붙었다가 유방한테 붙었다가 항우한테 붙었다가 다시 유방한테 붙는 사람이에요. 자, 투기 아니야? 자, 유방은 한신을 보내서 이 위표부터 치라 그래요. 자, 한신은 군사도 얼마 없었는데, 자, 이 위표라는 사람을 자, 계략으로 잘 꼬아내가지고 위표의 수도, 위나라 수도 아늪이라는 곳을 점령해가지고 위표를 다시 잡아요. 위표는 이때 또 한 번 유방한테 항복을 합니다. 이제 봐주면 안 되잖아. 자, 그리고 자, 여기 위에 있던 대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진여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진여는 어택 땅, 그러니까 난 이놈 비슷하다. 그 무지성 돌격만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무지성 돌격만 하는 진여를 잘 유인해가지고 또 한신이 쓰러뜨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조나라였는데 조나라는 만만치 않은 나라였어요. 조나라 왕은 조헐이라는 사람이에요. 헐. 이름이 헐이에요, 헐. 조헐. 자, 조나라 앞에는
면만수라는 강이 흘렀어요. 면만수. 자, 한신의 군대는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뭐 일설에만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조헐의 군대는 20만. 네. 훨씬 더 숫자가 많죠. 자, 한신이 이 조나라를 어떻게 공략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강을 건너요. 자, 강을 건너고 강 바로 앞에다가 진을 친단 말이에요. 자, 등을 진다는 뜻의 한자가 배죠, 배. 등진다 배예요. 자, 물을 등지고 강을 친 거예요. 강을 등지고 진을 친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배수의 진이라고 불러요. 자, 군사가 어디 머물려고 딱 진을 치는데 뒤에 강이 있으면 만약에 불리하게 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도망가야 되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뒤에 강이면 도망갈 수가 없죠. 그죠? 근데 한신의 군대가 조나라 군대보다 숫자도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죠. 자, 이런 상황에서 도망갈 퇴로를 막아놓고 강 앞에다 등을 친다? 이거는 자살행위죠. 자, 사람들이 다 저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조나라 왕 조헐도 저 병법도 모르는 애송이, 어, 오죽 저 못나고 멍청하면은 숫자도 적은데 강을 뒤에다 놓고 진을 친다고? 이렇게 해서 조왕 헐이 한신을 얕보기 시작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강을 등진 한신의 군대를 조나라 군대가 총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총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군사 뒤에 남겨두는 거예요, 안 남겨두는 거예요? 안 남겨두는 거죠. 조나라 당시에 이제 중요한 도시였던 정형이라는 곳을 비워놓고 모든 군대를 빼가지고 이 한신의 그 강 앞에 친 한신 군대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하면 몇 배의 힘을 낸다 그래요? 젖 먹던 힘까지 짜낸다. 10배의 힘을 낸다 그러죠? 자, 그렇게 해서 강을 등진 한신의 군대 도망갈 곳이 없죠? 자, 도망가서 죽느니 싸우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요. 6시간을. 몇 시간을? 그렇지만 6시간을. 반나절을 버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나라 군대가 한신의 군대를 거의 무찔러 갈 무렵이었는데 갑자기 자, 조나라 왕 허라테 다급하게 사람이 하나 찾아와요. 자, 조나라 지금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정형이 어떻게 됐대요? 함락됐다는 거예요. 한신이 알고 보니까 군사 한 2,000명 정도를 빼가지고 이렇게 배수진 치고 버티고 있을 때 군사를 돌려가지고 정형을 장악한 거예요. 자, 아무리 군사 숫자가 많아도 자기 근거지 돌아갈 곳을 뺏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가 뚝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 정형을 차지한 군대와 이 강을 등진 군대가 이때부터 조나라 군대를 협공을 하기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조나라 군대가 여기서 전멸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그 유명한 한신의 무슨 진이다? 배수의 진이다. 네. 강을 등지고 진을 쳐서 일부러 병사들을 죽을 곳으로 몰아넣게 한 다음에 그 병사들에게서 초인적인 힘을 뽑아내게끔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한신이 조나라까지 멸망을 시켰어요. 그러자 연나라도 알아서 항복을 하게 돼요. 이때 사마천의 사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신의 활약을 천하가 진동했다. 너희 진동이라는 게 뭐죠? 덜덜덜덜. 바이브레이션이죠. 덜덜덜덜 떠는 거죠. 한신이 한번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어딘가 쳐들어간다 그러면 거기 사는 백성들이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활약을 한신이 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한신은 누구 부하였죠? 유방의 부하죠. 근데 지금 유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죽을 위기.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누구한테 포위당해서? 항우한테 포위당해가지고 죽을 위기예요. 자, 유방 입장에서는 한신이 여기를 좀 대충 정리하고 자기를 도와줬으면 하는데 한신이 지금 도와주러 와요, 안 와요? 황하를 한번 건넌 다음에 신나게 위나라, 대나라, 조나라, 연나라 무너뜨리고 여기서 자기 인기는 높아지는데 유방을 도우러 정작 안 오는 거예요. 유방 입장에서는 한신이 어땠을까요? 미워. 밉고 원망스러웠겠죠?
자, 이때부터 유방과 한신 사이에 쩌저쩌저 갈등, 금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유방은 한신을 더 이상 자기 부하가 아니라 언젠가는 나한테 칼끝을 돌릴지도 모르는 배신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던 유방인데, 자, 유방이 이제 버티다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자, 항우 옆에서 항우한테 꾀를 주는 사람이 범증이라는 늙은이였죠. 자, 유방 밑에 진평이라는 사람이 유방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은 범증부터 없애야 된다. 자, 범증이 떨어져 나가야지 항우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렵다. 자, 그럼 이 똑똑한 범증을 어떻게 떼어낼 것인가? 자, 범증이 유방한테 범증 부하를 보내가지고 항복하라는 그 편지를 유방한테 보내요. 자, 이때 범증 편지를 가지고 온 그 사신을 자, 유방과 진평이 어떻게 대접했을까요? 아주 대접을 잘해요. 맛있는 음식 주고 좋은 데 앉혀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돼서 범증한테 이 사신을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항우가 또 다시 유방한테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편지를 보내요. 자, 근데 항우의 사신이 왔다니까 유방이 얼굴 색깔을 싹 바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먹을 거 안 줘요. 그 다음에 앉아있지도 못하게 하고 서 있게 해요. 오래 기다리게 해요. 선물도 안 주고 굉장히 문전박대한 다음에 항우의 사신을 돌려보내요. 자, 항우 입장에서는 자, 범증 사신이 굉장히 대접을 잘 받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보낸 사람은 지금 무슨 대접을 받은 거예요? 수대접을 받은 거죠. 자, 이 얘기를 듣고 항우가 이때부터 범증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너 범증 저 늙은이가 유방이랑 뭔가 연관 있는 거 아니야? 유방이랑 뭔가 연결돼가지고 나 지금 뒤통수 치려는 거 아니야? 하고 자기를 그동안 도움을 많이 주던 범증을 의심하기 시작한다고. 자, 그러니까 범증이 부리는 사람 하나를 보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자, 이런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계책을 이간계라고 불렀어요. 그래. 너희 사람이랑 사람 사이에 누가 껴가지고 두 사람 갈라놓게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는 걸 이간질한다고 하죠. 이간질한단 말이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끔 만들어지는 거. 이는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계책이라고요? 이간계, 이간질이다. 이렇게 해서 항우가 범증을 믿지 않게 되고 범증이 항우 앞에 가서 나 이제 당신 그렇게 나 의심할 거면 나 당신 못 섬기겠다 하고 떠난다 그래요. 그때 항우가 뭐라 그랬을까요? 범증한테. 잘 가. 자, 이렇게 해서 범증이 항우를 떠나게 돼요. 근데 범증이 화가 많이 났겠죠? 자,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등에 종기가 나요. 이걸 등창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염증 이런 건데, 자, 이게 낫질 않아가지고 노인이잖아요. 범증이 화가 나서 죽는단 말이에요. 자, 범증이 화병 나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항우가 그제서야 범증을 그리워하고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이제 항우한테 바른 말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 거예요. 자, 항우가 범증 죽자마자 후회를 하고 범증이 유방 죽이라는 얘기를 이제서야 말 잘 들으려. 자, 그래서 형양을 포위해가지고 유방을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아넣는데 유방이 이제는 자기도 나와가지고 싸워서 죽을 판이에요. 자, 유방 따르던 사람 중에서 유방이랑 얼굴이 아주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기신이란 사람이었어요. 귀신같이 똑같아. 이 사람이 유방 대신에 나서가지고 자, 자기가 왕의 갑옷을 입고 적을 유인하겠다 그래요. 자, 그래서 기신이 유방의 옷, 그러니까 한왕의 옷을 입고 한왕의 깃발을 단 다음에 자, 당시 군사는 많이 없었겠죠? 자, 평양성 안에 있는 여자 2,000명한테 남자 갑옷을 입혀요. 자, 그 다음에 평양성 동문으로 자, 마차를 타고 막 도망가는 척하고 평양성 동문을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자, 항우 군대는 유방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 여기로 쫓아갔겠죠? 이때 유방은 서쪽 문을 열고 성고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자, 유방이
이 귀신을 잡아봤더니 귀신은 알고 보니까 유방이 아니었죠. 그리고 귀신을 따르던 군인들은 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거예요. 자, 항우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귀신한테 너 용기 대단하다. 너 왕 대신에 죽으려 그러는 거야? 너 용기 대단한데 그럴 바에 차라리 나를 한번 섬기는 게 어때? 항복해. 귀신이 항복했을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자, 항우가 어떻게 했을까요, 귀신을? 죽이는데 감정 섞어서 죽이는 거 어떻게 죽일까요? 머리 바닥으로 묻어서. 가마솥에 기름을 끓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람으로 튀김을 만드는 거예요. 삶아 죽이는 거죠. 이거를 팽이라고 부르죠. 팽. 기름에 사람을 삶아 죽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팽. 자, 이렇게 해서 귀신을 죽이고 귀신의 희생으로 유방은 천신만고 끝에 어디로 들어갈 수 있었다? 성고라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